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재건축 조합의 지위는 무엇일까?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무에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도 쟁점이 돼요. 재건축 조합, 이거 임의단체 아니냐? 이런 임의단체가 매도 청구 소송에 주체될 수 있는 것이냐? 법문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관련된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위해 만들어진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사실 이거 질문 주실 때 뭐 임의단체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죠. 하지만 굳이 제가 임의단체라고 써놓은 것은 요 성질을 혼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재건축 조합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상의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의 재건축조합 같은 인가된 조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정비법상의 이런 공공재건축에 있어서의 재건축조합은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마치 어떤 인가받은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돼요. 하지만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이런 관련된 법도 없고요. 따라서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임의단체인 재건축조합을 넣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요, 이런 인가받는 재건축조합이 아니에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역주택 사업이나 가로정비 사업이나 여기에 나오는 재건축 조합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임의단체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저희 상가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재건축을 준비해 왔었고, 최근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80% 이상, 전체 의결권, 지분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참여를 촉구한 뒤에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법에는, 요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법에는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이나 매수 지정자가 매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연 재건축 조합도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재건축 조합은 어떠한 지위로 원고가 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도 재건축 조합이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법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관련된 법이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 등인데요. 제1항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가 완성됐어요. 이런 경우 누가 서면 촉구하느냐 보면은 집회를 소집한 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촉구냐면 재건축에 참여할지 여부, 찬성하는지 아니면 참여할 것인지 여부, 이것을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 안 한 경우에 그러한 기간, 그 2개월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자, 보세요. 이 사항이 매도 청구 소송에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누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냐 하면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어떤 구분 소유자?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한 사람, 그런 회답한 구분 소유자. 또는이에요. 또는 이들 합의에 따라 가지고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이걸 매수 지정자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이게 매수 지정자예요. 요 세 당사자가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매도 청구 소송에 원고 적격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당사자예요. 즉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또는 매수 지정자예요.
요 당사자들만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원고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재건축 조합은 이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 질문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융법에는 재건축 조합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러한 점이 도시정비법이나 가로정비 같은 소규모의 주택정비법상의 조합과 다른 것입니다. 전자의 조합, 즉 집합금융법상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은요, 이위단체에 불과한 반면에 후자, 자, 요것들은 보통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요. 공법인 재건축입니다. 공공성 또는 공익성 또는 공법상 재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 이게 후자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법이 규정하고 그리고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정식 단체로서 재건축 조합의 사건에 있어서 소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러한 후자의 조합은요, 법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이요. 법이 소송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가 같은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은 이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위를 갖는 것이냐, 어떤 지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집합금융법상 재건축 조합은요,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소송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결국 집합금융법 제48조 사항에 있어서의 매수 지정자로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였죠? 48조 사항 매수 지정자. 재건축 조합은 결국 매수 지정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매수 지정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소송을, 즉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집합건물 재건축에서 위단체인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의 소송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매수 지정자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매수 지정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법도 없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고 원고가 되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재건축 조합은 매수 지정자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매수 지정자로 보는 거에 있어서 조합을 매수 지정자로 하는 그런 결의 조항이나 그런 문구를 보통 넣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당연하게 이러한 찬성 구분 소유자들, 그 다음에 사업에 참가할 그런 구분 소유자들, 이런 구분 소유자들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 소송 제기하는 거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것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이런 매수 지정자로 삼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설사 없다 하더라도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매수 지정자로서 원고가 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